하노이 골목 감성입니다. 안진뱅이 의자 참 정겹죠. 하노이 시내를 지나다 보니까요, 이렇게 웨이팅이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호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집인가봐요. 여기는 성요셉 성당 옆에 바미 가게인데요, 하노이에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웨이팅이 엄청나죠. 성요셉 성당입니다. 규모가 엄청나네요. 앞에 성모상도 있고요, 관광객이 많습니다. 기념 촬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하노이 시내에 아주 사람이 엄청나네요. 성모 마리아상이 아주 이쁩니다. 성당하고 아주 조화를 이루죠. 여기도 역시 한글은 사방에 써 있습니다. 하이퐁에 가는 기차에 탔습니다. 집들이 기찻길에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베트남 기차 대단하네요. 금방 영무원이 지나갔는데요, 문 열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이게 1호차라서요 맨 앞에 차인데요, 문 열면 바로 객실 승무원들 있는 칸이거든요. 자기들은 기차에서 담배 피면서 승객들한테 피지 말라 그러면 그게 먹힐까요? 참 대단한 베트남 기차입니다. 가격만 올릴 게 아니라요, 서비스 개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퐁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하이퐁 한번 볼까요? 어떤가? 베트남 사람들은 저렇게 기차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참 개념 없죠? 빵빵거리고 다닙니다. 기차역 플랫폼을 오토바이들이 활주로 하고 다니네요. 여기도 역시나 호객행위가 엄청납니다. 골목 식당입니다. 참 정겹죠? 하이퐁에 호텔을 잡았습니다. 좋네요. 베란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중문이라 방음이 잘 돼요. 1층엔 맛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좀 골목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찾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구글 리뷰 보면 들어가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요, 앞에 로컬 분위기가 나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가격도 상당히 쌉니다. 현금으로 내시는 게 여긴 싸다 그래요. 호텔이 큰 길가가 아니라서요 좀 찾기가 힘듭니다. 골목으로 한참 들어가야 돼요. 저기 끝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골목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도 룸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자 골목입니다. 상당히 시끄럽죠?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하노이보다 맛있다 그럽니다. 문자가 이 집이 제일 메인이에요. 이 집이 이 분짜 골목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집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은 아닌데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62,000동 나왔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 3,500원 채 안 되죠.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국물에다가 야채하고 국수하고 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냄 종류를 2가지를 시켰고요. 유의하실 점은 채소 바구니를 주는데요. 이 조그만 잎사귀는 어성초예요. 많이 먹기 역하니까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뒤에 상추만 드세요. 상추를 이 국물에 넣어서 같이 드시면 되는 겁니다. 국수하고요. 그리고 램이나 고기는 같이 주는 거거든요. 반짜에. 그럼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골목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이 가게만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잘 되는 가게만 잘 됩니다.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하이퐁 이온몰점에 왔습니다. 상당히 크죠?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네요.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답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엄청납니다. 베트남은요, 이 오토바이가 자가용이나 똑같아요. 한국의 자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퐁 최고의 쇼핑센터답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규모가 꽤 큽니다. (1층은) 식당가 하고요,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네요. 이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과연 사회주의인지 시장경제체제 국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각종 스포츠 브랜드 입점에 있고요. 저기 한국 음식 체인점도 있네요. 옆에는 뭐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층도 역시 음식점 체인점들이 많네요. 식당 갑니다. 2층도 대부분. 베트남은 어린애들이 많죠. 젊은 국가답게. 베트남 사람들 목청이 많이 크죠. 아무 데서나 소리 막 지릅니다. 뭐 이 나라 특성이니까요. 한국 식품점이 많네요. 음식 가게가 많습니다. 한국. 아이고, 여기는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떡볶이 파는 데네요. 한국 분식점 같습니다. 어우,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뭐 의류나 액세서리, 자파류 같은 것들 많이 파네요. 이 정도 쇼핑몰이면요,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쇼핑몰입니다. (3층도) 맞아 볼까요? 총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은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이런 놀이기구들 하고요. 간단하게 오락실처럼요. 펜시용품, 뭐 이런 자파류 파는 데 같아요. 한쪽에서는 침구류 같은 것들도 파네요. 하노이에 있는 쇼핑센터보다 큰 것 같아요, 여기가. 3층에 푸드 코스트라고 있네요. 이게 어떤 곳인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렴한 식당 코너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태국처럼 따로 카드를 끊어서 싸게 먹는 게 아니라 각종 메이커들이, 패스트푸드 메이커들이죠, 전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한국 롯데리아도 있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물 먹고 치우는 체계는 비슷한 것 같네요, 태국이랑. 쇼핑센터에서 직접 불을 피워갖고 음식을 먹네요. 옆에는 오락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죠? 이런 거 보면 한국인인 저로서는 많이 부럽습니다. 역시 베트남은 젊은 나라 같아요. 아이들도 많고요. 레첸 장군 동상입니다. 여자 장군이고요. 베트남 북부 지역을 지킨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가장 존경하는 장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빕니다. 건너편에 이렇게 분수가 멋진 공원도 있네요. 베트남 사람들 달밤에 체조 많이 하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분수가 참 크고 멋있네요. 베트남은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공원들을 많이 조성해 놨어요. 아름답게요. 오페라 극장입니다.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자주 공연을 하는데요. 여기가 하이퐁의 중심가입니다. 아주 멋있죠? 여기도 역시 호 아저씨가 아이들 노는 걸 지그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이퐁 시민들 안전뱅이 의자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네요. 아, 베트남 진짜 오토바이 많습니다. 하이퐁, 베트남 북부의 관광도시답게 아주 아름답죠? 하이퐁은 로컬 느낌과 관광지 느낌이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기는 신호등도 많은데 차하고 오토바이들이 많이 빵빵됩니다. 그래도 신호는 잘 지키죠? 아니네요. 신호 잘 안 지키네요. 신호를 잘 지키면 베트남이 아니죠? 지나다 보니까 웅장한 성당이 하나 있네요. 베트남은 성당이 화려하고 웅장하죠.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죠? 앞에는 행사를 하려고 공사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모상도 멋있게 있네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교회에서.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네요.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고요. 곳곳이 새록새록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서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행사를 위해서 공사 중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이퐁은 야경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 호텔에서 체크아웃 합니다. 잘 묵었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골목 너무 안쪽에 있어서 주택가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좀 시끄럽습니다. 베트남에서 늦게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뭐 공사 옆에 하는지 소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 하나 더 있다면 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전자주전자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아서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사서 먹어야 돼요. 좀 불편하네요. 그러면은 뭐 호텔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택가 안쪽에 있어요. 강아지가 귀엽네요. 신기한지 쳐다보고 도망가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지내기에는 불편하지 않아요. 베란다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몇 가지 뭐 문제점들이야 베트남에 어느 호텔 가나 있죠. 아무튼 오늘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마침 나오다 보니까 앞에 게 쌀국수로 유명한 식당이 있네요. 이쪽 지방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엄청나죠? 아침부터 사람들이 엄청나네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돈 내는 거예요. 공짜라고 먹으면 안 됩니다. 주방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웨이팅이 없는 시간인데요. 벌써 많이들 다녀갔네요. 음식이 나온 모양입니다. 식사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는 여기는 웨이팅이 상당한 곳입니다. 엄청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일찍 품절됩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이 게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야채 있죠? 이거를 전부 넣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램은요, 이 국물에 적셔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야채도 나왔고요. 이게 9만동 나왔는데요. 한국 돈으로 5,000원 조금 넘는 거예요. 가격도 싸고 맛있어 보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맛을 봤는데요. 게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게 향내가 확 풍겨 나오는 게 아주 맛있습니다. 램도 고기가 많이 들었네요. 가격 비해서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업원들은 상당히 좀 불친절합니다.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베트남 식당들의 특징이죠. 뭐 지치기도 했겠지만 좀 많이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불친절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뭐 맛은 그냥 먹을만 하고요.
게향이 짙게 느껴져요. 그리고 새우 같은 거를 많이 넣어줘서요. 가격 대비는 가성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서비스 상관없이 음식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가 욕 나올 정도로 안 좋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저 종업원이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요. 막 갖다 던집니다. 베트남이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뭐 별 상관없어요. 워낙 불친절한 거에 익숙해져 있어 갖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심하죠. 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없어요. 현지인들만 찾는 식당입니다. 뭐 베트남에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행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식당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요, 미국의 침략을 이겨냈다고 몹시 자랑스러워하고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많은 식민지 역사가 있어요. 고대 중국부터 해서 근래에는 청나라한테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고요. 프랑스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